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한번 팟캐스트 6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프는 좀 공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 궁금증이 생긴 뭐 그런 것들 좀 있으신가요? 금융 분야에서 일단은 약간 고구마 줄기처럼 저희는 뭐 최근에 뭐 금융상품 뭐 퇴직 IRP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난 IRP가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은 금융 서비스가 이해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연금저축이랑도 이건 뭐가 다르지? 그냥 뭐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이거는 왜 나중에 왜 못 빼지?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더 많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찾게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, 반면에 진짜 우리가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는 뭐 ETF, ELS 뭐 이런 것들, 예를 들어 파생 상품 뭐 어쨌든 상품에 속하는 간단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ETF 할 때는 뭐야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?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분야 가니까 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저희가 스터디를 처음에 이제 준비하고 이런 팟캐스트도 계속 하는 이유가 좀 주식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ELS, 뭐 ETF 뭐 등등 그리고 뭐 연금 저축 뭐 이런 거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방향을 틀어본 게 주식 공부도 주식 공부지만 우선 금융 상품부터 좀 제대로 알아보자.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금융 상품이고 이분들도 돈을 받아가는데 우리는 소비자라는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새 좀 소비자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는 당장은 금융 상품에 제대로 된 소비를 하는 좀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제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지난번에 이제 주식 가치 분석법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, 저는 뭐 기본적으로 기업에 관심이 많고 기업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는데,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재무제표를 그렇게 다 뜯어보고 공식을 넣어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 같아요. 거기 아예 관심이 덜 있을 수도 있고, 대부분 사람들은 어쨌든 투자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돈을 맡겨서 그들이 운용하는 방식으로,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, 일단은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요번에 이렇게 상품들을 계속 뜯어보다 보니까 이게 연금 계좌에도 연금 저축 뭐 이렇게 IRP 이런 거에도 운용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ETF, 펀드 등에도 다 수수료가 있단 말이죠.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상품을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, 결국에. 근데 주식은 뭔가 거래세는 있지만 플랫폼 이용료는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이용한, 그러니까 뭔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,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. 근데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뭔가 실제로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그에 적절한 대우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상품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게 그냥 뭔가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 소비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물건을 하나 사듯이 이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게 좋지? 그냥 뭐 하나은행 가서 아니면은 뭐 국민은행 가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게 우선 저의 모습이었고 제프는 좀 어떠셨어요? 그런 부분에서?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이 사실 굉장히 없기도 없었는데, 어깨너머로 들었던 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뭐가 좋다, 뭐가 좋다. 저도 뭐 집에서도 안 해도 뭘 난 들어, 어디 갔더니 이거 추천했더라, 너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용어는 익숙한데 나중에 또 그걸 돌아보면은 지금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품이었고,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유행처럼 어떤 상품들을 막 판매하려는 마케팅 활동들이 막 일어나고,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잘못돼서 갑자기 이게 사라지고, 거기서 그 상품을 막 판매한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소비자들은 계속 속고,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군가의 그 추천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뭐 라면 하나만 사더라도 이제 여기에 뭐 MSG가 들어갔는지 내가 좋아하는 맛인지 내가 좋아하는 매운맛인지 뭐 사실 따지잖아요. 그러니까 제프는 어떤 라면을 좋아하세요? 저는
그냥 다 먹죠. 아, 다 드세요? 네, 너무 매운 게 아니면 저는 이제 너무 매운 건 싫고 저는 너무 자극적인 건 싫고 뭐 그게 그렇게. 살짝 매운데 그래도 뭔가 맛이 있는 뭐 전 열라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뭐 찾을 때도 나름 고르거든요. 그 가격도 괜찮은지 보고 이게 MSG가 요새는 되게 그게 핫하잖아요. 뭐 MSG 같은 합성 첨가료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고 라면 하나 1,000원짜리 하나를 살 때도 그렇게 보는데 뭐 사실 금융상품 하면은 내 돈, 그러니까 수수료는 적을 수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, 200만 원을 맡기는 상품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이렇게 제프가 상품들을 보면은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ETF다, 펀드다 보면은 뭐를 제일 먼저 강조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무조건 뭐 빨간 글씨로 그 수익률 아, 뭐 3개월 수익률, 1년 수익률 이런 걸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소비자라고 하면은 제가 그 라면을 예시 들어가지고 생각이 났던 게 일단 내가 어떤 라면을 찾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게 될 거고 그게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. 난 이런 맛이 좋아서 난 이런 것들이 이런 면발이 좋아서 이런 것들 기준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걸 얼마나 살 건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 샀을 때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건지라는 거를 판단하고 가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라면 먹고 싶으면 아 이번에 장볼 때 뭐 이마트 가서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금융상품들의 종류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종류가 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.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서 사야 될까? 이 상품 어떤 상품을 사야 될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축은행 뭐 이런 데서도 뭔가 상품이 있는 것 같고 제일금융권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그게 뭐가 다르지? 이런 특성도 사실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검색해서 이제 제일 먼저 뜨는 데 들어가 보면은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약간 못 믿겠는 정도로 많더라고요. 수익률 40%뭐 이렇게 나온 것들 뭐 위험도 높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위험도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? 이거 뭐 확률적으로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사면은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? 이것도 사실 모르겠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원래 뭐 저랑 다좀 열린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현혹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야 내가 좀 당장 여윳돈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이거 넣으면은 이게 200만 뭐 150만 원이 금방 되는 거네?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실 지금 제프가 한 말이 맞는 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익률이라는 거를 보고 아 이게 되게 좋은 상품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요새 좀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이 뭐 수익률 이런 거는 좀 마케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라면을 팔 때도 아 우리가 뭔가 뭐 매워요 아니면 정말 매워요 아니면 우리는 매운 게 아니라 뭔가 닭국물로 냈어요 뭐 등등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조금 기호 아니면은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런 식의 광고 마케팅 효과로 쓰이는 것 같고 다만 실제 본질은 이제 뭐 어떤 면이 들어갔는지 오동통한 면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어떤 소스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MSG를 안 넣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최근에 좀 열어보니까 투자 설명서라는 데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을 법한 그리고 꽤나 종류가 다양한 제가 S&P 500 인덱스 펀드 ETF를 갖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제가 찾아본 걸로 한 따르면 8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운영 수수료가 회사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진짜 많이 받아가는 데도 있고 적게 받아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펀드의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또 뭐 사실 특정 지수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거기랑 비슷하게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똑같은 수익률에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투자 설명서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잘 안 읽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상품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요새 들어가 보면은 그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안 보고 그냥 나 이거 누구한테 추천받았으니까 사야지 하고 사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
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품인데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나에게 돈을 얼마 이게 벌어줄 수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한 10% 20%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산 다음에 한 1, 2년 넣었는데 실제로는 2%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품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상품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내가 대충 이렇게 운영을 내 돈을 맡겼을 때 한 1년에 이 정도 돈을 내는구나만 알고 있었어도 그런 좀 실수들은 없앨 수 있지 않았나?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내가 투자를 할 때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좀 금융 상품들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금융 상품으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면 우선은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는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금융 상품을 소비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선호도가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무조건 주식을 먼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좀 관심이 있고 사실 근데 뭐 관심이 있지만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타 매매나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도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자할 수 하고 싶지는 않아요. 저는 다른 그 정도의 에너지와 관심을 좀 다른 쪽에서 사실 쏟고 싶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날을 잡고 뭐 정말 좋은 내가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한 서너 개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 수익 제가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주식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메가 트렌드에 뭐 제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에 맞는 ETF를 이용을 해서 조금 스트레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. 모두가 정말 전문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차트 보고 뭐 경제 뉴스를 뭐 수십 개를 읽고 이럴 수 있는 분은 되게 적을 것 같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또 뭐 계속 새로운 곳을 발굴하진 않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면 여기에서 좀 오히려 종목을 골라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제가 일을 하는 것과 좀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이게 공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기업 공부나 이런 것들까지 너무 자세하게 뭐 공부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안전했었던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익률 적당히 냈었던 그런 상품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실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제프처럼 이렇게 주식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사실 금융 상품들을 잘 결정을 하면 잘 선택을 해서 이 프로티지만 좀 퍼센티지만 잘 맞춰 놓으면은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연말정산 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 상품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뭐 100%다 내가 버는 만큼을 투자해라 거기다 뭐 금융 상품에 투자해라라는 건 좀 비현실적이지만 내가 좀 세금도 줄이고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잘 골라서 넣으면은 내가 100% 수익할 때보다도 좀 세금도 덜 내고 그러면서 또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꽤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 몇 번간의 팟캐스트에서는 그런 상품들을 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상품을 골라내고 나쁜 상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기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프는 다음에 준비하실 거는 혹시 어떤 주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CMA라고 하는 거를 정말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고 이건 정말 쉽더라고요. 사실 저는 공부해서 놀랐던 거는 나 빼고 다 알고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만큼 모르는 분도 분명 많이 있을 거다
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뭐 ELS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연금 계좌 그리고 또 뭐 ETF 등등 다양하게 공부를 해서 좀 매주 한 개 또는 두 개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지우였습니다. 제프였습니다.